자, 이번에는 행렬의 곱셈의 성질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 자, 행렬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지금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에서는 a 곱하기 a 그러면 a 제곱 이렇게 a가 n번 곱해져 있으면 a의 n제곱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행렬에서도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제곱은 어떻게 a제곱은 a 곱하기 a를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쓰자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사각행렬 A에 대해서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M에는 자연수만 갖고 합니다. 자연수만요.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뒤에 가면은 우리가 지수 로그를 할 때는 특히 지수를 할 때는 그 지수 부분이 자연수에서 실수까지 확장이 되는데 여기서 행렬 파트에서는 자연수에서만 거듭제곱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세제곱은 a제곱이다 a를 곱하면 되니까 결국 a를 3번 곱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랬더니 a의 n제곱에다 a를 곱하면 n 플러스 1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a의 m에다가 a가 쭉 해서 몇 개가 n개가 있고요. 곱하기 a가 또 쭉 해서 a가 몇 개가 있어? n개가 있어. 그러니까 전체는 n 플러스 n개겠지. 뻔히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자, 그리고 a의 m이 몇 개가 있겠어? a의 m이 n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a의 m이 m 곱하기 n개가 되겠지? a가 m 곱하기 n개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행렬의 거듭제곱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제곱에 대해서 지수법칙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겁니다. 실수에서 지수법칙이 적용이 됐어요. 실수에서. 근데 행렬에서 지수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냐, 모두 다 적용이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오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곱셈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a 곱하기 b라는 거와 b 곱하기 a라는 것은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즉, 교환 법칙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성질입니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성립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가 될 수 있겠죠? 1, 2, 마이너스 1, 1 이게 a라는 행렬이고 b라는 행렬을 보면 2, 3, 1, 0, 2, 3, 1, 0 자, 이것을 a 곱하기 b를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요 4,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4,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게 나오고요. BA라는 것을 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 7 그리고 1, 2 이러한 행렬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봤듯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게 아니다 라는 거. 교환법칙이 곱셈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구나. 곱셈일 때는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결합법칙은 성립은 한다는 얘기예요. 결합법칙은 성립은 해요. 결합법칙은. 자, 이거는 순서가 바뀐 상황이 아니거든요. 순서가 교환법칙이니까 순서는 돼 있어요. 근데 결합법칙은 순서는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도 되더라는 얘기예요.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 해서 내가 얘부터 계산한 다음에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얘를 계산을 했어. 그게 이제 두 번째인 거죠.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A 곱하기 B 곱하기 C 해서 얘부터 계산을 했어요. 얘부터. 그래서 다음에 얘에서 얘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순서는 똑같은 순서가 되는 거죠. ABC 순, 그것은 변함이 없으니까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자, 교환법칙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분배법칙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 분배법칙은 순서가 되더라. 순서, 이렇게 순서. 자, 순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뒤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A, C, B, C 이렇게 해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분배법칙 성립하더라 얘기야. 그런데 주의할 게 순서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실수는 마음대로 분배법칙이 아니죠. 그냥 K는 실수배 돼 있는 것은 내가 A, B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실수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A에다가 곱한 다음에 다시 그것을 B에다 곱해도 되고 그 행렬을 아니면 B에다가 곱한 다음에 순서대로 곱해도 되더라는 얘기. 자, 상수는 편한 데에 갖다 곱하고 계산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영행열은 모든 성분이 다 0이었죠? 그러니까 곱셈을 하더라도 전부 뭐예요? 행에 있는 것이 각각이 숫자가 있어. 그리고 열에 있는 것이 각각이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모두 전부 다 뭐예요? 성분이 제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도 제로, 이렇게 곱해도 제로, 그런 상황인 거죠. 걔네들을 다 합해도 제로겠죠. 그래서 항상 영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나머지 얘는 반례를 들어서 성립을 했었고 얘는 굳이 증명을 안 한 이유는 순서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증명하는 패턴은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증명을 하는 패턴은 A, B, C, D 이렇게 해서 문자 엄청나게 많게 그 다음에 여기 P, Q, R, S 그 다음에 얘부터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X, Y, Z, W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와 요게 보이는 거죠? 자, A, B, C, D는 나중에 할 거고 먼저 P, Q, R, S 곱하기 X, Y, Z, W 이렇게 해서 먼저 할 것인 거. 자, 먼저 할 거 얘죠. 먼저 할 거 얘. 그리고 또 얘 뒤에서 먼저 할 것은 얘죠. 자, 그래서 얘를 한 다음에 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를 한 다음에 얘에서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하는 거. 이거 직접 다 전개를 하시면은 똑같아요. 계산을 잘못하지 않는 이상. 행렬은 어떻게? 행열 이렇게 해서 행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1행 1열 이런 식으로 그죠? 곱셈의 정의대로 2행 1열 2열 1,2,1성분 2,2성분 그런 식으로 다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결합법칙에 대해서 증명은 계산을 계속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분배법칙도 여기가 A, B, C, D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PQRS 더하기 여기는 XYZW 자 이렇게 한 것이 ABCD 하고 PQRS 더하기 ABCD에다가 XYZW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얘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곱셈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고 얘도 그대로 역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행렬의 곱셈의 정의대로 그렇게 해서 해준 거랑 같은지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자, 문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그냥 잘 차근차근히 전개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뭐 분배법칙의 증명인가요? 그죠? 분배법칙에 그냥 증명을 하는 건 아니고 증명에 대한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잠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니까 계산 열심히만 하시면 잘 하셔야 돼요. 실수 없이. 그러시면 얘가 같아지더라 라는 거 이렇게 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좌변 한 다음에 우변 따로 하고 그래서 비교하시면은 곱셈의 성질이 똑같구나 라는 거. 자, 중요한 사항은 이 증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얼마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주의할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순서 생각하고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